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상하게도 미쳤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상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잘 몰라줘서 고민스러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이지만 자기 못지않게 부모님을 찾는 모습에 화가 나네요. 여동생으로도 할 수 없는 진상이란 진상이 있는데요. 혼자 다 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남편의 누나 때문에 파혼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속물근성의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남편은 그런 누나에 대해 오빠처럼 돌봐주는 동생이었어요. 항상 누나는 문제를 만들고 동생인 남편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 중에도 자신의 누나를 몰래 회사에서도 옮길 정도였어요. 그러나 시누이에게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 조력자는 바로 제 딸의 교육을 잘못시킨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딸 사진 좀 봐봐. 귀엽지? 얘가 어렸을 때랑 나를 닮아서 인물이 탤런트처럼 잘생겼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언니,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며 내 딸 어때? 자기 아들이 이번에 5년 만에 임용에 합격했다며. 아, 언니? 언니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거야? 언니 딸이랑 우리 아들이 말이 되나요? 우리 아들이 언니 아들보다 더 동생이라고요. 그리고 언니 딸은 한 번 다녀온 흠도 있고. 에이, 우리 아들이 아니야.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자기 말 참 이상하게 하지. 요즘 이혼이 흔해. 고리타분하군. 아기는 나도 자기 같은 고리타분한 사람도 사절이야. 내 딸인데 한참 아까워. 아까 말한 것 말고 저희 시누이는 창피한 말이지만 평생 직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 시누이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현모양처이었습니다. 어쨌든 제 시누이는 자신의 꿈 이외에도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4년제 대학을 다니는 것도 순전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현모양처이란 어진 어머니이자 좋은 아내라는 뜻이죠. 그러나 제 시누이는 현모양처와 전업주부를 혼동한 것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싫어해서 걸핏하면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떠넘기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주로 자신의 분장과 돈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글쓰기에만 흥미를 느끼셨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부족은 없었어요. 지금은 남의 남편이 되었지만 아주버님은 참 능력이 좋으시고 괜찮은 분이셨어요. 시누이는 그런 부족을 자기 발로 일어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너무 한심했죠. 사람은 늘 어떻게 노력해야 할 일만 하면 출근 시간이 있으면 퇴근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항상 야근이야. 내가 집을 지키는 게도 아니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외로웠어서 잠시 못 견디겠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전제는 없었어. 저희 시누이는 바쁜 남편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외면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남자들만 꼬셔서 아주버님의 돈으로 쇼핑하고 여행했어요.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녔는데 상대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아주버님도 결국은 시누이에게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뭐, 위자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나더러 맨날 야근만 하는 당신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 외롭게 늙어 죽으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상망이잖아. 나 위자료 못 줘 아니 안 줘. 시누이는 자기 위자료 못 준다고 버텼지만 이미 법적으로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나와서 아주버님은 시누이에게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걸 강제 집행했어요. 거래하던 통장까지 압류를 걸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가
의자 1,000만 원 대신 딸 대신 X 사위에게 주었는데 자기 갯돈이랑 적금을 깼다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부부에게 300만 원이나 가져갔어요. 강제적으로 남편을 들들 볶아 가져간 건데 남편만 아니라면 저는 그 돈 결코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빚쟁이도 아니고 매일 남편만 들들 볶아되어서 남편이 너무 어려워해서 그냥 내가 명품백 하나 샀다고 치려고 했어서 남편에게 그냥 주려고 했어요. 대신 이자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꼭 갚겠다는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너도 처음에 독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끼리 어떤 걸 쓰냐고요? 닥쳐. 나 참 기분이 막히고 치사해. 갚는다고 말했잖아? 난 너의 그런 태도를 정말로 싫어해. 차가운 게 정말 별로야. 내 아들만 아니었더라면 난 너를 끝까지 반대했을 거야. 어머니, 돈은 안 필요해요. 누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기 싫은데. 야, 돈은 돈이 아니잖아. 내 아들의 돈이야. 어머니, 부부는 공동재산이에요. 제 돈은 제 돈이고 그의 돈은 그의 돈이에요.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면 우리도 못 빌려주게 돼요. 알았어. 내가 군소리 하지 않을 테니 빨리 주세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빌려달라고 말해주세요.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어. 빌릴게요. 괜찮아요. 계약서부터 녹취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뒀어요. 우리 가족에는 시누이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꽤 무모하지요. 만약 둘째가 아픔을 느꼈을 때는 지금처럼 강경하게 거절했겠지만 금전이 급하니까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돈을 받는 순간 내가 언제 빌어달라고 했느냐고 하며 거절할 거예요. 결국 예상대로 진행되었어요. 나도 속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시누이의 이혼은 완결됐지만 그 이혼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무 중 우연히 남편을 만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여기 있잖아. 경찰서에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늦을지도 몰라서 미리 연락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자기가 왜?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죠. 알고 보니 뻔뻔한 시누이는 이혼하고 남이 된 마당에 위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억울하다는 자기가 아주버님이랑 살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가 걸려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남편 걱정이어서 걱정이었어요. 가족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창피해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끙끙 앓는데 그런 남편을 지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자는 죄가 없다며 큰 소리치는 시누이를 볼 수 있었어요. 글쎄,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찍고 있더라고요. 경찰 아저씨, 거기가 원래 제가 살던 집이에요. 부부는 공동재산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곳에 물건의 지분이 있다고 해서 목만큼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정말 답답하셨죠? 선생님 이혼하셨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선생님 댁이 아니죠. 선생님은 지금 무단침입과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왔다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찰 진짜 안 되겠네요. 뭐가 이렇게 냉정해? 자기야, 나 진짜 억울해. 왜 나만 망하게 해? 자기도 나한테 잘못했잖아. 잘못? 그래, 그런 게 있다고 치자. 그래서 첫째, 내가 처음에 눈을 감아 주었잖아. 그러나 바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지. 너 그거 범죄야. 내가 요즘 이러고 있는데 너는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어. 게다가 억울한데 위자료까지 주었다고. 그래서 누가 바람을 피우래? 나도 참다 터진 거잖아.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럼 나는 뭐지? 오지 않는 남편.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자기야말로 밖에서 바람 피운 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야근을 하냐고? 내가 쓴 카드값이 얼마인데? 거기에 넌 일할 생각도 없다며? 그럼 나라도 그 돈 벌어야 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너는 맨날 너만 생각하니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바람까지 피워야 했냐고. 그게 말이 돼? 그렇다는 것이야. 그렇겠다면 나도 억울해. 너랑 산 4년 모두 억울하다고요. 정말 죽어도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신우이가 창피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편은 자신의 예전 매형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어요. 미안해요, 매형.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 거로 생각 못했어요. 아니에요. 처남이 살 일이 아니잖아. 그래도 장모님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 처남에게 연락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자. 미안하고 감사해요. 누나가 가져온 것들도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괜찮아. 말했잖아. 처남이 살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남이 누나 대신 보상을 해야 하는지 말이야. 마음 같아서는 염치 없는 그 여자한테 받아내고 싶지만 그냥 이만큼으로 얼굴 보지 않기로 하자고 부탁해서 미안한데 저 사람 다시 내 집에 못 오게 해주면 좋겠어. 처남이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처남댁한테도 죄송해요.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보여드려서요. 아니에요. 저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도 신경 쓸 거니까 죄송해요. 뭐야, 니들은 뭔데 저 사람한테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가 그러면 난 뭘 되겠어? 누나 좀. 진짜 내가 누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매형 집에 가서 어떻게 물건을 훔쳐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난 뭘 훔쳐왔다고 그냥 정당하게 가져왔는데 엄마한테 그랬다면 사는 동안 부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그게 이럴 때 쓰라고 한 말은 아닐 텐데 신우이가 쟤를 가리키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자신의 전남편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자 꼬랑지를 내렸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아무리 헤어졌어도 어떻게 한 입을 덮고 같이 사는 와이프를 고소해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며 자신의 액세서리를 욕했고 전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전혀 흔들었어요. 원래 같으면 무슨 소리냐며 누나가 100번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을 남편이었는데 그런 말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서 오히려 입을 다물었던 눈치였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몇 주 동안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사실 그날은 회사 팀장님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식사하기로 했었는데 신이가 회사 로비에서 30분째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은 갈 수 없다고 시간을 들여 양해를 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신이와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회사가 정말 웃긴다. 대기업이면 뭐해. 이렇게 직원 복지가 엉망인데요. 정확한 문법으로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은 점심이다. 무슨 밥을 하면서 먹느냐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워낙 중요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잖아. 형님한테는 연락이라도 주고 싶은데 올케는 늘 바쁘다고 하잖아. 내가 바쁘다고 하는 사람을 진짜로 싫어한다는 걸 알 거야. 그리고 나도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왔어. 용건인데 그것이 너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럼 올케야, 내 사진 좀 찍어줄래? 나는 오늘 오피스걸 콘셉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커리어우먼 같이 보이니까 올케는 사진을 잘 찍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를 조금 있어 보이게 찍어줘. 용건이라고 설마 사진 찍어달라는 거냐? 응, 이왕이면 제대로 강조될 만한 곳에서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정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척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은 신우이는 자신의 컨셉 사진을 찍기 위해 제 소중한 점심시간을 강탈해 갔어요. 게다가 계산도 뻔뻔하게 제게 시켰는데 옳게도 아세요. 내가 돈이 없는 걸 하루 전에 알아챘는데 그래서 점심 메뉴가 할인되고 있다는 걸 보고 옳게는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그걸 정말 남편이나 누나가 아니었다면 한 대짜리로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외동이라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에요. 요즘은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받는 것도. 신우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피해를 주는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과장님,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여기 맨날 오시니까 지겨우실 텐데, 저 이번에 새로운 곳을 찾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아, 일행분이시네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 대리님, 커피는 제가 미리 사다 놓겠습니다. 아, 맞으시죠? 지난번에 도와주신 답례예요. 다음에는 무슨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래도 잘 마실게요. 고마워. 평상시 성격 좋은 강대리는 저와 신우이를 그와 그녀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이별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그의 신우이가 한순간 눈이 반짝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남자 정말 멋지네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결혼했어요. 제 손을 보니까 반지가 없더라고요. 올케랑 친하게 지내던데 강대리는 원래 다정한 사람이라 다치네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반지가 없어도 여자친구가 6년째 있고 쟤보다 5살 어리대요. 신우이를 잘 아는 나로서는 강대리는 남동생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신우이의 야생동물처럼 저를 지키려고 하니 초반에 철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왜 기겁을 하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쨌든요? 호적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강대리라는 남자와 연결시켜 줄 수 있나요? 방금 봤으니 조금 언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소개해주길 바랐을 뿐인데 놀랐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 여자친구를 가졌다는 걸 알면서 형님을 만나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부탁이니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사진도 다 찍으셨으니 조심해서 가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야,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왜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은근히 깔아뭉개는 거지? 그 순간에는 자격지심이라는 말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참지 못했어. 그래서 그 말은 참았어. 대충 아니라고 넘겨 말하고. 신우이랑 헤어졌는데 오후 내내 신우이가 카톡으로 강대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났어. 그래서 일일이 대꾸하는 것도 짜증나서 바쁘다고 카톡을 안 읽고 카톡 알림음을 끄고 말았어. 계속 생각할수록 신우이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퇴근 후 남편에게 말했어. 그러자 남편이 눈치가 빠질 것 같더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누나가 말했다고 그래? 진짜로 남자면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바람 피워서 이혼까지 당했는데 그런 남자를 또 만나고 싶을까 하면서 자기가 물론 알아서 해야겠지만 정말로 그 남자를 소개시켜서는 안 돼, 알지? 내가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아. 여자친구까지 있는 남자에게 이혼한 신우이를 소개하다니. 하지만 형님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카카오톡 좀 봐, 50개 이상이 왔잖아. 솔직히 좀 곤란해서 자신이한테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처리할게. 미안해. 괜히 자기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고.
난 자기가 형님 때문에 자꾸 사과하는 게 진짜 싫어. 나는 오죽하겠어. 이럴 때 엄마라도 누나를 말려야 하는데. 시누이도 문제지만 저희에겐 쉬는 못지않게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그날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소개는 무슨 소개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옆에 시어머니가 계셨는지 분명 시누이와 통화 중이었는데 어느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내가 그러고도 누나 동생이냐? 너희는 결혼해서 재미있게 살면서 누나는 외롭게 혼자 방바닥 긁고 있으라고. 이제 이혼해서 남자 만나도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먼저 네 처한테 우리 누나 외로우니까 그 남자 만나게 해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엄마야, 정신 좀 차려줘. 세상에, 결혼 안 한 것뿐인데 여자친구 있는 남자랑 만나도 돼. 왜 엄마랑 누나는 나한테 이래? 내가 지금 내 부인 보기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뭐야, 지금 내 누나가 창피해하잖아. 그래도 사는 건가? 대학을 나와 시집도 잘 갔다 왔잖아. 너의 영이 왜 내 누나랑 결혼을 했겠냐고 하잖아? 그만큼 욕심부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남자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 원래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만나기만 해주면 될걸. 괜히 지네들이 나서서 무리를 쳐 만드는구나. 영주가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졌냐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해. 됐어. 아무튼 엄마와 누나까지 유난의 회사 사람 소개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 나 이거 경고야. 만약 내 경고를 무시하면 나 엄마랑 누나 절대 안 볼 거야. 엄마에게 준 용돈도 딱 끊을 거야. 뭐야, 이렇게 치사한 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땅을 칠 것 같다, 이놈아. 엄마, 이 말씀 좀 봐. 나 정말 자존심이 상해. 야, 너 내가 창피해. 내가 그냥 만나달라는 거잖아. 괜히 너희들이 나서서 지랄이야. 알았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 남자 안 만나. 됐지.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일을 통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에게는 단단히 찍혔지만 뭐 그다지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무시했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그것도 심히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저한테 엿먹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어요. 그건 바로 명절이었죠. 저도 달력을 보고 참 심란했어요. 저 두 사람이 얼마나 벼르고 있을까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래서인지 꿈속에서도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는데 그렇다고 남편에게 명절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저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어서 남편은 한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그렇기에 그러한 시아버님을 위한 차례상을 준비하는 명절에 제가 가기 싫다고 하는 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었고 이렇게 된 것은 이기적인 심정으로 치부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명절 전날 드디어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식구가 없는 명절에 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료가 쌓인 가족 식탁을 꽉꽉 채우고 있어서 그날 종일 주방에서 나가지 못했어요. 가끔씩 남편이 도와주러 주방으로 들어왔지만요. 시누이가 번개처럼 나타나면서 자기 컴퓨터 좀 보라며 하고 집안에는 여자만 있어서 방치한 것이 많다고 안 갈아도 되는 전구를 갈아주거나 보일러가 이상하다며 남편을 저한테서 떼어 넣으려고 하거나 별 벽구씨를 만들더군요. 그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 정도는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자꾸 뭘 해야 한다고 재료를 꺼내도 그냥 알아서 처리하고 있어서 문제는 다음 날이었어요. 차례도 다 지내고 친정에 가기 위해 채비를 하는데 제 신발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모녀가 제 친정에 가는 것 같았어요. 신발은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그 신발을 숨겨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지 제 자신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신우이 신발 중에서 제일 좋은 신발을 골라 신고 형님, 이거 신고 갈게요. 제 신발을 찾으셔도 그냥 그것을 신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그 신발이 얼마짜리인지 아니냐며 자신의 방장롱에 숨겨놓은 제 신발을 손으로 들고 와 제게 던지는데 그 상황을 지켜본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누나, 미쳤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유나한테 신발을 던지고 그래? 얼굴이라도 맞았으면 뭐라 하려고 했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문제야. 너 때문에 내 와이프가 나를 무시하잖아. 너는 왜 내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 쫌생이 같은 놈, 누나가 이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다음에 또 그러기만 해. 다음 명절은 처갓집 먼저 갔다 올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누나는 유나 음식하려 하는데 거들지도 않았잖아. 그렇게 마음 심포가 고약하니까 먼저 시댁에서 그렇게 말이 많았지. 뭐야, 너 지금 내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잘한다. 아주 잘하는 짓이야. 그렇게 너는 내 차 앞에서 내 누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냐? 네 누나도 이혼하고 명절 보내려고 하니까 그 속이 어쩌면 터질 거야. 그런데 동생이라는 게 그 속을 뒤집어 놔. 내가 그러고도 내 누나 친동생이냐? 저희 시누이는요, 명절 때만 되면 울면서 시댁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는다. 시댁에서 무시당했다 등등. 시댁에 가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그런 숫자들이 다 있는지 물었지만 입에 거품을 물며 당신 사돈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남편이 아주버님 보기가 민망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유유히 친정에 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친동생인지 따지자 차라리 친동생이 아니면 좋겠다고 말하고 쟤를 데리고 나왔는데 친정에 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지금 심장이 어떤지 대충 알았기에 일부러 그런 남편을 더 건드리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시누이가 재혼하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을 지속해서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망설이던 남편에게 말했어. 자기야, 오해하지 않길 바라. 나는 당분간 자기 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아. 2달 뒤에는 아버지의 제사인데 그날도 너무 걱정돼. 그냥 우리 아버님의 제사 때 산소에 가는 걸로 대신할까?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남편은 알았어. 오해하지 마라. 내가 오늘 입고는 다 봤는데 무슨 오해일까? 이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우리 집에 가지 말아줘. 가도 된다면 나 혼자 갈게. 미안해. 그러나 자꾸 부딪히니까 자기보다 나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아. 괜찮아. 솔직히 말하자면 계속 고민했어요. 나 자신에게 미안했어요. 어제도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해냈거든요. 괜찮아요. 그런 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남편과 합의를 통해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충분히 싸울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가족이고 또한 그들의 서열이 저보다 높다 보니 정말로 힘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남편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의 사건을 통해 자유를 얻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삐건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쾌했어요. 시아버님의 제사 때에는 남편만 스택에 다녀와 그 주 주말에 시아버님 산소에 다녀오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편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마음이 편해서인지 저는 기다리던 임신을 했고 저와 남편 둘 다 기뻤어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시댁 가족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축하하는 말 한마디나 문자 한 통도 없었고 저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시어머니라는 글씨가 떴어요. 정말 받고 싶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해주지 않았다고요. 그가 반가워할 만한 일은 없네요. 다음번에 다시 통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축하의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른님이 선뜻 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좋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여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리려고 서둘러 외출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나왔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바빠서 밥은 괜찮다고 하셔서 자기가 계신 카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 마음이 세게 아팠어요. 결국 저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이블을 보니 밥을 안 먹을 만큼 많이 시켜 먹었다고 생각되어 이것도 전부 제가 먹여야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요. 앉아. 너 뭘 먹을래? 여기 케이크랑 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드위치가 남아있는데요. 괜찮아요. 입덧 때문에 요즘 제가 뭘 못 먹어서요. 그런데 하실 말이 무엇인가요? 다른 건 아니고 제 신우가 언제까지 놀게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이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 해서 뭐 나쁘진 않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걸 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살짝 불안했어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저 모녀가 카페를 차리게 돈을 달라고 찾아온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서 말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거절할 생각으로 대화를 이어갔고 자매는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한 걸 보고 무슨 희망을 품은 건지 눈이 반짝거리며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잖아. 그렇지. 올케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케가 나 좀 도와줄래? 영진이 그 새끼는 또 얘기하면 지랄지랄할 거 뻔한데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우리 올케가 말은 좀 통할 것 같아서. 형님, 제가 뭐 능력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설마 오늘 하실 말씀이란 게? 역시 딱 하면 척이구나. 네가 생각하는 건 맞아. 네 올케 이혼하고 직업도 없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렇다고 남 밑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거기서 사장이라도 해야 할 거야.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겠냐. 올케,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사람 상대 얼마나 잘하는데, 아마.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수입도 좋고 올케도 도와준다면 좋겠어요. 의자를 잘 고쳐서 후회 없이 해줄게요. 그런데 어떡하죠? 사업 자금을 대드릴 능력이 없는데요. 왜 능력이 없어요? 너 임신했잖아.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뭐가 될까요? 퇴직금이 있잖아. 너는 그냥 내 신우 사업에 투자하고 집에서 편하게 태교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막혔어요. 출산을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대기업인데 왜 회사를 그만두겠어요? 더군요. 우리 회사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측면에서 좋은 복지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시누이 카페를 차리자는 거에 대해 나는 그 두 사람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를 애써 떠나게 하겠다고 한다면? 말을 시작하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던 신우는 눈치 없애주는 약을 먹고 온 건 아닌지 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둘 거면 빨리 끝내야 해. 나는 오늘 그만두고 싶지만 사실은 가게 하나를 보려고 해요. 왔는데도 지금 가게를 잡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서라도 10만 원이라도 주고 왔어요. 그쪽이 매우 좋다고 해서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너도 어서 하루라도 빨리 회사 정리하고 쉬어야 해. 너의 임신 초기에는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 말이 그래. 임신하면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경험이 없지만 내 친구들은 임신 초기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 그런데 가게를 빨리 계약해야 해. 경쟁자들이 줄을 섰어. 거기는 한 번 차리면 대박이라고 해. 부동산 사장님도 나에게 장담하더라고요. 아마 좋은 기회다 생각했겠지만 나는 가짜는 싫어. 신우이의 말에 더 이상 주무르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입안을 맴돌던 그 말을 계속 하려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면 목이 좋으시다면 어머님이 어머님의 집을 팔아서 형님 가게를 차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형님의 말대로 금방 대박 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겠죠. 제가 말을 하자마자 예상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모녀가 제게 접근해 삼켜버릴 것처럼 다가왔어요. 자기들은 제게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왜 제가 그 말을 못하는지 의아해하더니 말한 순간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신우이는 제게 공격을 가해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세상에 옳게 정신 차려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사는 집을 팔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엄마에게 있는 거라고는 그 집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색한데 왜 이런 말을 하시나요? 어머님과 형님은 제가 잘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못하겠죠? 만약 자영업을 하는 가게가 대성공한다면 그 정도 투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진짜 해도 너무해서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주는 걸 보니 참 어렵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서 세상에 집을 팔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너희 부모님이 시집가서 그것을 도와주라고 가르쳤느냐? 왜 나는 너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말이 많아서 혼란스럽지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서 대기업에 다니게 했는데 이런 상황에 놀랍지 않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회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고요? 무섭다면 제 눈에 쌍심을 봐주세요. 정말 매정하게 대할 거예요. 우울한데 너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게 내 이유야. 딸은 이혼조차 못하고 편법한 직업도 없어서 남자와 만날 수도 없는데 너는 모든 걸 가진 셈이야. 엄마, 나 진짜 매우 속상해. 나는 그냥 죽으겠어. 나처럼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너는 왜 저런 무섭고 위험한 말을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건데? 예,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아니면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내가 청회사를 떠나기 싫다면 가진 거라도 내놓으려 노력해봐. 대출도 받아봐.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님, 이제 제 말 좀 해야겠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사나요?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카페는 노력 없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 근성부터 고쳐야 해요. 아, 너 말 다 했니? 엄마, 내가 오냐고 했더니 아주 시댁 식구 무서워할 줄 몰랐네. 오늘 차에 걸렸어. 너 돈 내기 전까지 내가 너를 고쳐 놓을 거야. 여기 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 며느리가 임신 초기인데 한판 해보자고 덤비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신우이가 창피하게 카페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요. 그 곳에서 그렇게 되었어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짜증나서 눈물이 나왔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저주를 내리고 싶었는데 마음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나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때 카페 주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신속히 경찰서로 불려왔어요. 남편은 내 헝클어진 머리와 엉망인 옷을 보고 분노를 억눌러 잃었네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남이 됐어도 임산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야죠.
미쳤으면 곧잘 미쳐라. 왜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야? 이번에 또 뭐냐? 사리분별을 분명히 해. 엄마랑 누나는 내 핏줄 가족이야. 너는 이혼하면 쟤랑 남이지. 하지만 우리는 천륜 가족이라고 제가 알려준 적이 나 있어. 세상에서 나한테 집을 팔라고 했어. 그리고 한심하다고 해. 근성을 고쳐야 된단다. 왜 말을 끊고 해야만 하는 거야? 형님이 카페를 차려서 어머님한테 시키셨잖아. 그래서 나한테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가져다 주라고 하셨잖아. 왜 카페를 제 퇴직금으로 차리라는 거야? 뭐야, 그 사람 말이 다 진실이야? 돌았어, 누나? 시끄러워. 누나한테 돌았냐는 뭐야? 너라니까 맨날 돈 거 아니야? 너는 왜 무조건 내 차편에 걸린 건데? 여기 사람들한테 다 같이 말해. 엄마나 누나가 요구하는 게 미친 건지, 나나이랑 사람이 미친 건지. 게다가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도 몰라. 축은 못해야지. 임산부 몸에 손대는 건 말도 안 돼. 무슨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너가 장가를 잘 갔다고 봐. 오늘 날 잊고 있나? 그래, 내가 장가를 잘못 갔어. 괜히 잘 살던 여자를 저 모양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난 핏줄보다 내 와이프가 더 중요해. 다시는 보지 말자. 나 이제 엄마랑 누나랑 가족 안 할래. 생활비, 다른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 봤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왜 그렇게 누나만 싸고 놀아? 누가 보면 나는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뭐야?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네 누나니까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삶에는 별 볼 일이 많다는 걸 알아? 상위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히 사는 것이 여자의 삶인데 내 눈을 봐봐. 얼마나 불쌍한지 보지 못하니까 그만둬. 생활비를 끊어서 내가 진짜로 내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네. 그런 사소한 여자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해? 그냥 너 이혼해. 나는 유나와 함께 사는 동안 계속해서 살 거야. 그리고 유나에게는 더 이상 엄마나 누나가 가까이 다가가게 안 할 거야. 진단서를 끊어주고 최대한 빨리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알았지? 남편은 경찰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제 손을 잡는다. 경찰서를 나온 후 저는 오늘은 도저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조퇴를 요청했고 분노와 짜증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미안하다며 안아주고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진정한 제게 핸드폰을 달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 번호를 차단했는데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하라는데 남편의 결심을 봐서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경고에 따라 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고 법원에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절차를 모두 마친 남편이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자기밖에 없어. 솔직히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결단을 못 내린 게 자기를 더 힘들게 했다. 미안해. 내가 더는 자기 신경 쓰지 않게 할게. 우리 애기도 자기도 내가 지킬 거야. 남편은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줬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이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남들이 말하는 천륜을 끊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요. 천륜을 끊었다고 볼 수 있었던데요. 몇 달 뒤에는 만삭이 되었어요. 오늘 당장 아이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항상 긴장 상태였는데 남편은 이런 나 때문에 내일 칼퇴근해서 주말에는 출산 준비를 하려고 바쁘더라고요. 그날은 유모차를 예약해 놓은 날이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보기 싫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해 자주 과도한 걱정을 하는데 부디 자기 역할을 잘 해낸다면 좋겠어요. 도어락을 열어도 속내가 열릴 것 같아 그냥 깨버릴까도 고민했어요. 하하, 고작 무난한 모녀라도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문을 닫은 후에든 빨리 나가야 해야 돼. 그들이 오기 전에 안방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온 줄도 몰랐죠. 서로 대화하는 세 사람이었고 그 세 사람은 우리 집 문을 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이지 끝까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고 집에 도둑이 들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자 사진을 찍는 소리와 경찰에 신고하는 제 목소리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현행범으로 당하게 되었던 세 사람은 민망하게 웃으며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내가 들어오거나 나갔는지 얼마나 됐는지 벌써 왔어? 왜 이렇게 놀라웠어? 어머, 배 준박 냄새 나 내 아들이건가? 그나저나요. 만나서 반가워. 회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렇게 그만둘 생각 없다고 막히더니 여기서 뭘 하러 왔어? 이번에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 훔치려는 거야? 아니야,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 그러시나요? 방금 들은 대로 안방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했잖아. 이런 독한 여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보자. 문을 열어. 얘기할 게 있으면 여기서 해. 나는 엄마나 누나를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뭐야? 야, 제대로 얘기해. 당신 아니고 형이에요. 전화해서 이렇게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너의 누나의 남편이에요. 우린 별다른 일 없는데 배가 좀 고파서 안에서라도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해요. 라면 어때? 우리한테 배달 음식 좀 시켜줘. 어제부터 세탁을 안 해서 너무 답답해. 표정을 보니 어디서 잠을 자는지 궁금해. 그 상황은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또 모르는 여자의 새 남편까지 왔으니까 더 싫었어요. 여자의 엄청 양아치 같은 남편은 너무 건성으로 말했어요. 몸을 떠내는 것부터가 정말 꼴이 싫었어요. 다행히도 남편도 그 마음을 가졌고 남편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싫었죠. 저는 인간 셋이 제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 너무 불안했고 그때 제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집 문을 따려던 분들은 아니라고 하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저는 먼저 찍어둔 사진을 경찰분께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또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눈물 버튼이라도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를 시작했고 그날 처음 본 시누이 남편은 혼자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고 그 말이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경찰분들이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자식한테 도움받으려고 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엄마가 아닌 것처럼 꼴이 나는데 저를 도둑이라고 신고했네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헛살았다고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뭘 하나. 여보,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빨리 데려가요.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엄마, 진정해. 내가 우리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미안해 영진아. 엄마 집을 팔았어. 올케가 그랬잖아. 집을 팔아서요. 그래서 팔고 있는데 망했다고 하라고 그 부동산 나쁜 놈들이 사기꾼인 거 있지.
목이 좋기는 개뿔, 개미 새끼 하나 없더라. 아우, 불쌍한 것, 너는 어째 그렇게 너만 눈이 없냐? 영진아,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나는 내 엄마고 누나고 저 사람이 매형이다. 내가 우리 좀 걷어다오. 가족이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이제 엄마랑 누나랑 가족 안 한다고. 엄마는 누나만 불쌍해. 누나가 왜 불쌍해? 자기 인생 편하게 살겠다고 온갖 탐욕 부리고 살았는데 난 하나도 안 불쌍해. 뭐야, 너야말로 왜 그렇게 내 누나를 차갑게 대하니? 내 누나는 엄마 분신이야. 내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짠하다고. 지는 차가운 제 아빠를. 비슷하면서도 내가 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 마누라도 꼭 처가에 가서 내가 속을 뒤집어 놓더라. 그럼 잘 됐네. 서로 피차 싫어하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굴어? 그냥 비빌한 덕이 너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꿈속에서도 누나가 들렸었지. 엄마는 누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살던 집까지 팔아서 좋겠지. 그럼 누나도 좀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내게 베푸는 엄마를 보다가도 이를 악물고 살 것이다. 그 정신에 재혼할 생각은 또 어떻게 한 거야? 누나는 뭐,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아, 너 말이 좀 심하다. 나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순수하다. 라고 하고 나는 왜 망칠까 하는 마음이었는 줄 알아요. 나쁜 놈들이 사기를 치겠다고 나를 덮치는데 안 당할 재간이 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내가 어찌 이런 처지에 이르렀는지 자존심을 버리다 보니 너에게로 와버린 거지요. 그런데 저 싹틀 바가지가 사람을 고발해. 너 아주 오늘 내 손에 죽어봐. 그만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영주 씨는 초보 많이 쉬는군요. 전에도 무단가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던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임신 중이신 분에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뭐야, 너 절도 전과가 있니? 나 참 기가 막혀. 자기야, 아니야. 그 집은 내 전남편 집이고 정권은 무슨 전과냐. 자기가 있으면서 너 그 입 다물어라. 재수가 없는 걸까봐. 이혼을 하려고 해? 사기 결혼으로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왜 그런 거야? 내 돈이 없어도 동생한테 빌빌거리는 걸 보면 모르냐? 그래서 해 내가 집이 있고 차가 있어 다 그래. 이러는 거 진짜 실례. 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까 그 집 부수고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 들고 나가는 게 아깝잖아. 그냥 같이만 있던 거였어요. 죄는 없죠. 아저씨도 기다리세요. 공범이니까. 이런 건 왜 여기까지 가서 할 거야? 좀 조용히 있어. 영진아, 엄마 너무 힘들어. 이제 사도 업무 후회될 거야. 너도 이제 곧 있으면 부모가 될 텐데. 내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니? 애들은 보편적으로 부모를 닮는 법이 법이죠. 그래서 나도 엄마를 닮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만 돌아가도 될까요? 보이시다시피 와이프가 만삭이라서요. 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영진아, 너도 데려가야지. 나도 피해자야. 지금 내가 중요해. 아들, 엄마 좀 도와줘. 엄마는 죄가 없잖아. 제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자식을 사랑한 게 전부라고. 아들,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저희는 남편이를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일상적인 시민으로서 경찰서에 가는 일은 많지 않은데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3번이나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요. 경찰서에 가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게다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불안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은 내가 너무 걱정된다고 살던 곳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했는데 일단 거기서 생활하기로 했죠. 남편이 자기 가족 때문에 기가 죽어 있을까 우려되었는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둘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울었을 때는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눈물이 많으신데 사위가 불쌍하고 짠했다고 하셨었는데 그날은 정말 물이 터진 듯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내일은요.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3시간 후에 지금의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생각했지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딸이 너무 예쁘다며 눈에서 꿀이 흘러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빠의 사랑에 보답하듯이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펴지더니 천사 같은 얼굴이 되었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더 화가 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결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딸이 얼마나 예쁘더라도 부모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워가는 것은 아직도 급니다. 너무 모호하지만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싶다면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 이사를 해서 친정 근처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엄마는 감사하게도 내 곁에서 육아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엄마는 자기의 육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어른이 되어도 부모는 아이를 돌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고 해요. 누구랑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행인 점은 우리 부모님은 내 남편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지 모두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에 나타나죠. 제 남편도 마찬가지라고요. 항상 마음 졸이고 마음고생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과 같은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 자기도 안정감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제 남편이란 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남편을 지키는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천류를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엮일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제가 지켜야죠. 이제 남편이 가족 때문에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소연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언제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